안녕하십니까. CS사업본부 주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발표할 주제는 대량 문서 번역 프로세스 및 관리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약 2, 30여 분간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그리고 memsource라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후 10여 분 정도에는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순서는 저희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고객의 번역 요구사항 변화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 변화에 맞춰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에 대한 사례와 그리고 CAT 툴 중에 하나인 멤소스에 대한 시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아주 고객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세스 및 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대량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혹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멤소스 툴이 아닌 다른 CAT 툴을 도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툴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기업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진행 방법 중에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와 같이 CAT 툴을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TM이라고 하죠. 트랜스레이션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CAT 툴 중 하나인 멤소스를 알려드릴 것이고요. 이게 어떤 업무 환경이었고 왜 솔트록스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 시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에서 왜 이런 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PT 자료에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고객의 요청이 간단했습니다. 이제 번역을 요청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완료 파일이 나올 경우 그 결과 파일을 보면서 이제 고객과 의견을 나눴다면은 현재는 이제 고객이 번역 요청 시 번역 시작부터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세스에 직간접적으로 프로세스를 접근하면서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만 해도 고객분들의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언제까지 문서 번역해 주세요 라고 문의해 주시고 저희가 납품을 하면은 이제 원본 대비 비교하여 피드백을 주시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최종 납품하는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오른쪽에 나온 내용과 같이 고객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번역 프로세스 및 품질을 높이기에 필요한 요소를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한 고객을 만나면 이제 저희가 사전에 먼저 이런 의견을 드리거나 조율한 것도 있지만 고객분들께서 알아서 저희에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공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반영해달라. 그리고 사실 요즘 현재 고객들을 보면은 대부분 후자 쪽인 거의 먼저 저희한테 이런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말씀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집이나 아니면 이제 문장이 표로 되어 있는 원문과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DB를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것. 그리고 아예 이제 번역사 이력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검토하고 샘플 번역 단계에서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원어민 감수를
반드시 해달라는 것, 혹은 이제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 스타일이나 아니면 편집 스타일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납품물을 보여달라는 것 등 아주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이 요청사항이 이제 많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제 습득 속도보다 훨씬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기가 나올 경우 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역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야 기술과 기기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저희 쪽에서 고객에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달라고 하든지 등등 상호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빈번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 매뉴얼의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제품 생산 완료와 동시에 판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번역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부족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기기가 만들어질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기 개발 완료와 동시에 매뉴얼 개발 및 번역 완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의 요소를 맞추기에 다양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객 요청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TMDB, Translation Memory DB 중요성을 이미 고객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DB를 반영할 수 있는 CAT 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탈을 사실상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를 요약하면은 요즘 그리고 앞으로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결국 품질도 좋아야 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잦아야 되며 대신 일정은 상대적으로 줄였으면 하고 단가도 샀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고 결국은 고객 이탈로 이어지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힘든 구조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정입니다. 실례로 약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 수준의 번역을 한 일주일 만에 번역해달라든지 아니면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를 이제 반나절 안에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하고 원어민 감수를 반드시 해달라든지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할 경우 단시간 내에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정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므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일정을 겨우 준수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돌아오는 품질 문제가 이제 저희를 다시 한번 어렵게 만드는데요. 고객들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든 일정만 준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계속 경고를 하죠. 심지어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납품할 수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계속 문의를 해보고 저희가 그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고객 입장이 달리 저희한테 이제 품질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원하는 일정대로 겨우 프로젝트를 완료해 드려도 결국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고객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이런
해결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CAT 툴 도입과 TM 활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객마다 요구사항이 틀리고 그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프로세스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객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저희가 프로세스화하고 관리를 해야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지 계속 꾸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중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한 프로세스의 한 예인데요. 이제 고객의 요청사항은 무조건 본인들은 하루에 5건에서 10건 정도의 문서를 번역해야 되고 모두 단기간, 짧으면 하루, 오전에 주면 오후에 납품을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품질 관리 방법을 모색하면서 고객과 합의한 게 여기 나와 있는 RTP 공정이 있습니다. 이제 긴급으로 들어온 번역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사전에 그 난이도별, 분량별, 그리고 언어별 배정한 번역사들에게 자동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배정이 되면서 그 메일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이 납품과 이메일이 한 번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로 완료돼서 최종본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당시 고객분들도 이런 일정 단축이나 그리고 품질 유지 부분에서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셨고요. 현재도 이 RTP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고객들과도 지금 번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할 경우에도 이 공정을 고객에게 제안을 함으로써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제 번역회사들은 번역뿐만 아니라 이제 문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만 하고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에게 몇십만 단위의 문장에서 단어를 추출해서 용어집을 번역해서 제공한 프로세스입니다. 고객이 처음에 저희한테 문서를 주셨을 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한 PDF 문서였고, 그 용어나 이런 구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현태소 분석기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를 분리하여 용어집을 생성해 드렸습니다. 사실 어쩌보면은 이제 번역 회사에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은 이제 번역 회사가 단순히 문서를 A에서 B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서를 처리하고 이런 문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실 다양한 이제 번역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한 건의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약 한 6,000페이지에 대한 번역을 2달 동안 완료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였고요. 또한 한 개의 문서가 아니고 파일도 약 한 500여 개 정도 되는 문서였습니다. 보통 이제 2달이기 때문에 한 달로 따지면은 앞에 세팅하는 시간이라든지 감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약 3,000페이지 정도는 번역해야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분야는 사실 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번역 문서로 봐서는 아주 최상급 난이도가 높은 문서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과거부터 번역한 데이터에 대한 고객의 용어집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이제 번역을 하다가 신규 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용어의 통일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이 중간중간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품질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문서와 양과 일정을 대략적으로 짐작해 봤을 때는 번역사가 최소 20, 30명 이상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 준수도 2달이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하지만은 앞서 얘기했듯이 일정만 준수할 경우 오히려 품질면의 이슈가 돼서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객의 품질 눈높이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리고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제 저희 전담팀에서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번역량으로 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 번역사를 모시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동시에 약 20, 30명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번역 진척도나 아니면 품질 유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실 한 사람에게 메일로 이제 메일과 단순하게 파일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에게 한 개씩 파일을 보내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2, 30번, 1차적으로 2, 30번을 보내야 하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이 5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휴먼 에러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이제 번역사별로 이제 파일을 배정할 시 반드시 그 낱개에 맞춰서 낱개하는 게 원칙이겠지만은 20, 30명이나 되는 번역사에 대한 진행률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정이 생길 경우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의 작업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적당한 툴이 없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번역사에 받은 파일을 다시 감수하고 중간중간마다 감수한 파일을 다시 한번 고객에게 보내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그 문서별 히스토리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많은 번역사들을 어떻게 용어 통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제 마지막 위험 요소 5번째는 이제 저희가 많은 번역사님들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느낀 점들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CAT 툴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컴퓨터 환경을 알고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사들마다 환경이 틀리고 어느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접속만 가능하면은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툴을 고민하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 이 5가지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원본과 그리고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분석을 한 후 저희가 결정한 방법이 앞서 한번 저희가 언급했던 memsource라는 툴입니다. memsource에 대한 이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파일을 자동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그 툴 안에서 자동적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저희가 히스토리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툴 안에서 누적으로 히스토리가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번역사가 어느 정도 번역했는지 파일별로
몇 프로 정도 번역을 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돌발 상황이 있을 경우를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진척도에 따라서 번역사별 배정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짧은 기간에 이제 만화 언어 번역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에게 이 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를 별도로 주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제 번역사들한테 메모 기능을 통해서 코멘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 프로세스가 흘러갈 수 있도록 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장점 4부는 뭐 다른 CA 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트랜스레이션 메모리 및 그리고 용어집을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용어 및 스타일 통일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홈페이지 접속만 되면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번역을 하셔도 되고 휴가지에서도 뭐 번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례로 저희 한 번역사분께서는 이제 외국에서 체류기간에 이제 별도로 이제 홈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접속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memsource라는 툴이 저희가 100% 이 툴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더 좋은 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멤소스라는 프로그램을 오늘 발표해 드리는 이유는 기업에서는 계속 이런 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고객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으로써 기업도 다양한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고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이제 멤소스가 어떤 툴인지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화면이 이제 멤소스 초기 화면입니다. 이 멤소스는 위에 보시는 URL에 치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을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다른 CAT 툴도 있겠지만 이제 멤소스는 굉장히 좀 가볍게 만들어진 툴이고요. 가벼운 대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번역사들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접근성도 높은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프로젝트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번역 메모리들, 그리고 번역 메모리와 별도로 이제 용어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상의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문서를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물론 오버라이팅해서 이제 번역하면 좋겠지만,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관례라든지 반복되는 이런 관례라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아예 관례라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문서에 대해서 기존에 썼던 그 메모리가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CAT 툴로 사용을 하는 것이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맵소스 상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간단하게 테스트 문서로 하고요. 뭐 클라이언트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도메인이라든지 소스 언어, 이게 현재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소스 언어는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세팅 값을 통해서 그 임의로 설정해 둔 그 전체 언어를 다 보여주긴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언어를 현재 기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모두 소스 언어랑 대상에 다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당 프로젝트 만료일이 언제인지, 그 밖에 기계 번역을 할지 안 할지 여부와, 그리고 문서 분석에 대한 옵션들, 그리고 TM의 이제 사전 번역 인계값이 어느 정도 될 경우 자동적으로 번역 데이터를 넣을지 여부, 그리고 프로젝트 상태를 어떻게 자동화할지, 이 부분은 여기 워크플로우라는 한강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번역을 할 때, 맵소스에서 번역을 할 때 워크플로우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번역을 한 후 감수자가 보고 다시 번역사가 이 감수자 데이터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고객의 리뷰도 필요하다 라고 할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책정을 해 놓으면은, 그리고 프로젝트 상태를 자동화 설정을 해 놓을 경우에는 번역사가 모든 프로젝트를 완료할 경우 저희가 뭐 별도의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일을 보내지 아니하도 바로 리비전 담당자한테, 감수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메일 발송이 되고 링크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부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계가 끝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발부송이 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리뷰까지 다 4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메일 한 통이나 아니면 별도의 유선으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워크플로우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생성을 하고 나중에 번역사 배정, 그 단계별 이제 번역사에게 배정을 할 경우에는 그 후에는 제가 최종 파일만 이메일이 아닌 이 툴 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예시로 드렸던 파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번역사는 어느 분이 언제까지, 그 다음에 감수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감수자분 파일을 다시 번역사가 언제까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생성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다른 분들을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워드 파일인데요. 가져올 때도 되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태그 수를 최소화하고 문서의 속성 가져오기, MS 워드 같은 경우는 주석이나 색인 하이퍼링크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내용과 같이 MS 워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피스군 데이터뿐만 아니라 HTML, XML, 그리고 엑슬립, 그리고 단순 TXT 파일이나 아니면 CSV 파일, 그리고 PDF 파일, 그리고 쿼기는 기타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다이렉트로 이 창에서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로 이제 진척도가 나와 있고요. 지금은
지금 와이파이로 잡고 있어서 좀 느리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느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 해당 문서가 분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문서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부분을 보일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번역량인지 문서 분석을 하면 이거에 대한 분석 그 단어 문자 수라고 하죠. 문자 수라든지 아니면은 반복되는 부분 그리고 단어 수, 글자 수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트랜스레이션 메모리가 이미 DB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퍼지 매치율 어느 정도 반복되는 매치율이 있는지도 이 분석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메모리나 영어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별도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01로 생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용어 데이터베이스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 TM과 이 용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이 프로젝트 테스트 001에 사용하는 이제 번역 메모리 용어 데이터베이스고요. 나중엔 이게 누적이 될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걸 끌어와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002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다. 근데 이 002 프로젝트는 001 프로젝트의 용어와 번역 메모리를 사용해야 된다 할 경우는 여기 있는 메모리 DB와 데이터베이스 DB를 가져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단에서 이제 PM이라고 하죠. 매니저들이 설정을 하고 번역사한테 배정을 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번역사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앞서 보였던 샘플 문서랑 동일한 형식입니다. 이거와 동일한 형식으로 밑에 나와 있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샘플 문서를 저희가 이제 소스 데이터로만 보여드릴 경우 문맥이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데이터가 이어지지 않고 이제 느낌이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제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서가 이어지게끔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례를 AA라고 단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term 기능을 사용해서 관리를 단순히 이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A로 add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향후 우측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서 제가 관례를 AA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일 상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TM으로 트랜스레이션 메모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에디터으로 했기 때문에 관례를 AA라는 TB로 그러니까 메모리 그 용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리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세 번째 부분에는 이제 관례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은 관례라는 부분이 AA로 앞서 번역이 됐었다 라는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관례가 있는 부분은 어디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툴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한 번 번역한 내용을
자동적으로 향후에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번역하기 때문에 여기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일이 2개, 3개, 아까 이제 500개 파일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번역을 한 사람 데이터가 두 번째 사람이 번역할 경우에도 이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샘플 02가 있을 경우 샘플 02 문서에 관리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샘플 02에 있는 관리의 부분도 AA로 자동적으로 여기 부분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많은 번역사 분들이 번역을 한다고 해도 이제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지금 상단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확인된 그 세그멘트 수와 그리고 단어 수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률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확인된 이 0%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이 문서는 번역이 0%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제적으로 다 해당 건들이 지금 완료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번역이 완료됐다는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보시다시피 이제 번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번역사별로 쭉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번역사가 얼마나 이제 번역을 진행했는지, 완료를 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CAT 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줄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사람이 고객이 충분히 시간을 준다고 하면은 그 고객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당한 번역사분, 그러니까 난이도를 맞출 수 있는 번역사분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이 번역하는 것이 가장 높은 품질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셨다시피 일정이나 아니면 품질에 대한 눈높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툴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emsource라는 툴이 이제 정답은 아니고요. 오늘처럼 이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린 것은 기업에서 툴을 도입할 때 단순하게 이 툴을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한 3, 40분 정도 저희가 대용량 문서 처리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업들이 생각하는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질의사항, 간단한 질의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좀 들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토요일 무연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좀 힘드셨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니면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